이태원 압사 참사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인과 책임 규명도 큰 과제인데 오늘 서관태의 이법 저법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명예훼손,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인물들이 밀어서 압사 참사를 발생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람을 살해할 고의,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유용력의 행사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까지 이어져 폭행치사죄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형 사고 등 재난 발생 이후에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에도 SNS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내용을 꾸며내고 이 대화 장면을 캡처하여 게시한 사안에서 처벌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규율되고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의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발생 약 3시 한 40분 전에도 압사당할 것 같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 등의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찰 측의 제보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경찰서가 할로윈으로 인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하여 서울경찰청에 보고서까지 올렸음에도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청구가 문제되는데요. 직무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2년 4월 A씨는 살인범 오원춘에게 납치되자 112에 신고하여 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A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유족에게 7,832만 원의 배상금을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살인을 한 서진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